자, 일단 윤석열이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장모를 감쌌던 건 맞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김건희도 알게 모르게 자기 엄마를 감쌌던 건 맞아요. 이 어떤 사건에 있어가지고 막 재판받고 이럴 때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이나 김건희 부부는 최은수를 감쌌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검사 시절 검찰이 수사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정도의 검사 사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사과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윤석열이 골 때리는 게 그거지. 사과를 안 하면 있잖아요. 사과하라는 얘기가 길게 갑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측근 또는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모든 대통령들은 사과를 했어요. 윤석열만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부인에 대한 수사는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근데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하는 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일단은. 그렇죠. 사과라도 해야지. 다른 건 못해도 최소한 자기 말과 다르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우리 장모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말이라도 사과를 해야 돼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몰랐을 수도 있어. 장모님이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한 말과 다른 거고 정치인이 정치적 책임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국민들한테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과를 하고 철저한 지시를 해야 돼요. 재발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라.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쟤들은 역시 끼리끼리 짬짬이 다 해먹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이 사건에 얼개가 있어. 얼개가. 그게 보통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는요. 대통령이 몰랐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윤석열이 관계자예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자기 부인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 사과를 하는 거, 물론 검사 스타일도 있는 거지만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윤석열의 목을 조여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든 거예요. 100억. 실제로 가짜 서류 만들어 갖고 써먹었어요. 검찰은 그중에 한 건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거고 요게 장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최은숙 법정 구속 이건 2심 때 재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처럼 여러분 그 날짜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잘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돼. 이따 물어볼 거예요. 댓글창에. 며칠이냐고. 근데 어저께 새날 방송 중에 윤석열이 장모에게 10원 한 장 준 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서 우기셨어요. 내가 입장을 조금 바꿔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윤석열이 자기 입으로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한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진석이 윤석열을 만나고 와서 기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장모가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나중에 며칠 지나서 윤석열한테 미안하다. 와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대선 경선 토론회 때 직접 그 홍준표가 물어봐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정진석이 왜 말을 바꿨겠어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을 바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 도리도리 엄청 하면서 나는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직접 발언한 게 영상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네, 너무나 음성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윤석열이 그 발언을 한 걸 들은 것처럼 지금 다들 착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저 때문인 건 맞아요. 성대모사를 해갖고. 저는 원래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와전되는지 그게 더 궁금해져요. 뭐 우리 장모는 뭐 10원 한 장 이득 본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는 거지. 아니 왜냐면 처음에 보도할 때도 정진석이 뭘 말을 옮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 총장의 워딩으로 따옴표까지 쳐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 각인을 굳이 이게 정진석이 한 말이다라고 고쳐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팩트 체크는 해야지. 아무리 윤석열을 까고 싶어도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잖아요. 허위사실에 관한 그 허위사실 유포 요런 건데 요거는 이제 아닌 거고. 네. 가짜 뉴스 체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민주당도 그래서 우리 방송보다 더 일찍 전에 논평을 낼 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거기도 가짜뉴스처럼 보이는 걸 내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대충 했던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또 가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3년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지금 2023년이니까 1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걸렸다. 근데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바로 장제원이었다. 장제원이 저 윤석열 검찰에 나왔을 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면서 막 이거 기억들 나시죠? 지지고 복구하면서 그때 주광덕, 기억나죠. 장제원 뭐 이런 국민의힘의 이제 저기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저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짜증을 내요. 그럼 뭐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머리 도리도리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항상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나온 게 있냐, 벌을 받은 게 있냐, 처벌받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소조차 안 하고 봐주기 하고 수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일어났고 처음으로 돌출한 건 2015년입니다. 최은순이 동업자 재판에 가가지고 혐의를 인정해요. 그 일로 처벌을 받으면 받겠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게 2015년이에요. 지금 아까 국회에서 지금 장제원이 의혹 제기한 게 2018년이잖아요. 3년 후야.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최은순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안 돼갖고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정권 바뀌고 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불러놓고 이 건을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결국은 이 사건은 장제원 등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수면 아래 가라앉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2018년에 장제원 등이 이걸 끌어올림으로써 장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일단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그 재판에서 이게 1심 재판이거든요. 최은순 재판의 재판장이 검사한테 아니 내가 증인들 얘기 다 들어보니 최은순 씨가 더 주범 같은데 왜 기소를 안 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최은순 재판의 재판장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유혐의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잔고 증명서 위조가 몇 장이 더 있는데 지금 한 장만 가지고 굉장히 축소시켜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형량도 굉장히 적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때 아까 보셨다시피 장제원이 뭐 김모 씨와의 위조 증명 잔고 증명 위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김모 씨까지 다 드러났었습니다. 김예성이라고. 그래서 김건희와의 관계는 뭐냐. 여기서 김건희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은 서울대 EMBA 김건희하고 같이 그 최고위 과정을 받은 사람으로 밝혀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 아까 날짜 기억하라고 그랬죠. 2심에서 법정 구속된 날. 7월 21일. 자. 7월 21일이 이제 이거 대충 해가지고 뭐 보석으로 뺄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7월 21일 날 최은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고라니 소리를 냈고 나 죽어버릴 거 했다는 바로 날짜가 7월 21일인데 그 후부터 장제원과 윤석열 사이가 상당히 소원해졌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김건희는 장제원의 부인을 엄청 싫어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부인 싫어할 예정이잖아요. 싫어했다 이런 건데 장제원 부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뭐 그건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김건희가 자기보다 이뻐서 이런 거는 아닐 거지 그냥. 근데 문제는 7월 21일 날 이 사건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장제원 등이 난리치는 바람에 자기 엄마가 구속된 날이 7월 21일이 올해. 아. 그리고 지금 이게 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윤석열이 장제원한테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래서 이미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아니 윤석열로부터 전화가 안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7월 가며 8월 가며 9월 가며 10월 가며 11월 갔더니 마음속에 이제 감이 온 거지. 야, 나는 완전히 권력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거든. 찔리는 놈은 이뇨한이 중진들 수도권 와라고 하는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거든. 그래서 삐졌다는 썰이 있다. 게임산업협회에서도 그 사람이 나는 김건희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복은 반드시 한다. 그러니 장제원이 4,200명 모아놓고 저보고 서울 가랍니다. 절대 못 갑니다. 내가 권력자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윤석열 뒤통수를 잡게 만드는. 아마 저 정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게 짜여진 일정이랄까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이제 한 1년 전에 장제원이 한참 잘 나갈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원래 반정이 일어나고 나면 공신들이 주요 공직에 다 책정이 되는데 그 공신들이 자기 권력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반정에 대한 다시 반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원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을 겨누는 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있어야. 사실 그때가 온 것일 뿐이고 그때가 조금 늦게 온 거지. 좀만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하나 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금은 장제원인데 결국은 조금 지나면 뭐 저기 고래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떨어져 나올 거고.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떠나온 건 어떻게 보면 저거죠. 이준석이죠. 그 다음에 장제원 떨어져 나오는 거고, 내가 저 사람 대통령 만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 저 자리에 앉아있는 데가 내 공이 얼마나 큰데, 나를 결국 겨우 1급 공신으로 삼느냐 하다가 서로 뒤통수 때리고 서로 칼 뿌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캐릭터를 잘 아시잖아요. 야, 그때는 뭐 이제 야당 의원이었으니까 그런 의혹 제기할 수 있지. 나는 대승적으로 장제원을 받아들인다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 장제원, 김진태, 주광덕 이런 사람들. 심지어 김진태가 그래. 김진태 저 광역 단체장들 만나는 자리 아니면 절대 안 부른다며. 그랬잖아. 최악의 검사가 윤석열이라고. 그렇죠. 김진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내 엄마를 구속시킨 장본인을 법정 구속된 그 시점부터는 다시는 안 봐, 저 새끼.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관저는 김건희의 권력이 50% 이상이라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윤석열은 장제원 만나기는 정말 껄쩍지근했을 것이다. 7월 21일 이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5개월 넘게 전화가 오지 않는다. 슬픈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지.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수사 사안이라고. 오늘 또 정변보다 훌륭한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한 6년쯤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100억인데. 그러니까 6년쯤은 나와야 될 정상이라고 했고 이게 재수사 사안에 가까운 사안인데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최은순이 자기 딸이 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한 사건이 아니고 자기 사위가 검사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최측근이 이 위조 증명을 도와주는 공범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김건희 사건입니다. 근데 김건희는 기소도 안 됐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아마 이 측들은 이런 얘기 절대 반론 못 할 거야. 윤석열이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찌그러진. 한번 물어볼게요. 정반대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아유. 죄송한 이찌 어르신 법이라는 게 최소한 공정은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불공정할까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읽어드렸더라? 아까 이연화님 읽어드렸고요. 분노의 질주님, 푸나성님
플러스 그린님 플러스 정변님 때문에 또 쏜다. 아까 저분이 저 마차님만 따로 쐈던 거죠. 예. 장민규님 고맙습니다. 다물 후예님 감사드리고요. 흑수저님 7월 20일 기억하시길 새날 가족 여러분. 결정적으로 멀어진 날은 장제원과 윤석열 멀어진 날은 7월 22일로 추정된다. 그날 윤석열 부부싸움 또 엄청 했을 거예요. 아 그렇다고 내가 장제원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 던져봐요. 뭐, 던져봐요. 코코메디 아까 그거. 그래서 장제원이야 나야.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